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양귀비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새로운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시청자분들께서 투자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타 혹은 이제 매집을 통해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매집만큼 제대로 된 투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 역시도 밑에 자막이 보이실 겁니다. 8강 월봉 최저점 종목 찾기 1편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지금 이 방송이 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많은 분들의 기대감을 지금 받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내 종목, 내 수익이 좋아야지 좋은 계좌겠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 계좌, 앞으로의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는 월봉 최저점 종목 찾는 방법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은 주식시장의 꽃입니다. 매집주. 많은 분들께서 싫어하는 투자예요. 왜냐하면 매집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 매집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투자 방법들을 알아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업종별로 뭐 호황이 나올 수가 있고 불황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이 주식시장은 호황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목을 찾는 조건들을 알려드릴 텐데, 주식시장에서는 단타가 꽃이 아니라 매집을 해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좋아짐과 동시에 시청자분들 지금 현재도 좋은 수익률들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선취매를 통한 선취매를 통한 투자 방법이지 단타를 해서 좋은 수익을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바닥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가치 투자는 이 방송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방송밖에 알려주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노트 적으셔서 이 기준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편의 입장에 서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송보다는 조금 더 엑기스 강의와 알찬 강의이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뭐 어설프게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이런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찾으시면요, 이게 그냥 이동평균선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내 그 실력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뭐 책만 펴도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거는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실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점 바닥의 기준이에요. 글씨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읽을 걸 좀 많이 번지죠. 최저점 바닥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시청자분들은 바닥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주식시장도 이 바닥이 제대로 만들어져야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건물을 짓더라도 바닥을 제대로 기초공사를 하고 나야지 기둥이 올라서도 부실공사가 없어요.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이 바닥 구간에서는 매수를 안 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기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언제부터 주식을 그렇게 잘했다고, 그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는 잠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온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수익이 안 나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는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바닥이란 걸 다졌어요. 근데 바닥을 다질 때, 그리고 장기간 동안 횡보를 할 때, 그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때 매집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때는 매수를 안 해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종목마다 찾는 타이밍이 달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장대 양봉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요, 밑에서 얘네들이 제대로 바닥을 다졌는지 안 다졌는지도 몰라요. 왜냐?
이날 거래량이 증가가 돼서 혹은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해서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하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참 이상하게도 여기에서부터는 살짝 진짜 가나? 가나 하다가 결국엔 가네? 그래서 이상하게도 고점에서 희한하게도 물리게 돼요. 이상하게도 제가 목요일마다 이제 장중 방송 무료 방송을 하고 여기 아시아경제TV를 넘어와요. 근데 오늘도 오후 방송에서 종목 상담을 하다가 이상하게도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종목 상담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종목들을 보게 됐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포트들을. 근데 이상하게 정말 이럴 때는 혹은 이럴 때는 매수를 안 하게 되다가 이럴 때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급해지니까 나만 떼고 갈까 봐. 그래서 더 급하게 더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매매들이 아니라 가장 최적의 매수 방법들이 2년 내지 3년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월봉이라고 적혀 있어요. 월봉. 월봉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절대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월봉이면 한 달에 하나만 봉이 생기는 거예요. 월봉. 근데 일봉은 뭐예요? 하루에 하나씩 봉이 만들어지는 거. 주봉은 뭐예요? 일주일마다 하나씩 봉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호흡은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안정적으로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월봉을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 저는 초보자분들한테요. 단타 안 시켜요. 일봉으로 매매 안 시켜요. 그렇게 하면 호흡이 너무 빨라지니까. 근데 초보자분들이 어떤 것까지 본지 아세요? 분봉까지 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초보자분들은 분봉을 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실력이 조금 낮다 혹은 내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그게 정석이에요. 그러면은 2, 3년 정도의 기준을 잡는데 자, 2, 3년 정도의 기준을 잡는데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하락한 업종을 보셔라. 하락한 업종. 자,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하락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네들이 2, 3년 동안 불황이었으니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불황 계속 이렇게 될까요? 계속 빠질까요? 10년 동안? 아니요. 다시 2, 3년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 이제부터 성장을 해줘요. 어떻게? 반대로 불황 반대의 말은 뭐예요? 호황이죠. 그래서 호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앞으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텐데 자, 일단은 2, 3년 이상 불황 업종 기준을 보자. 그리고 2, 3년 이상 하락한 업종을 보자. 같은 얘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리고 경기 민감주도 괜찮고요. 경기에 민감하지 않는 비민감주도 괜찮고요. 근데 보통은 비민감주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는 잘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왜 정말 소형주 있죠. 소형주 기준으로 잡지 마세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투자를 하면 좀 정석적으로 제대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번 연도 2017년도 거의 반이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 지금 5월 달이죠. 그쵸? 근데 1월 달 계좌 어떠셨어요? 2월 달은요? 3월 달은요? 4월 달은요? 계좌 수익률 좋으셨습니까? 근데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 소형주, 테마주 위주로 많이 들어가신 걸로 알아요.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종목들밖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소형주는요. 3년 동안 조정 이런 거 안 돼요. 소형주만 제외를 하고 앞으로 중소형주, 여기에서 소형주만 제외, 그리고 대형주 오케이, 대형주와 우량주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년 동안 조정을 받는데 소형주들은 테마를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3년 동안 조정을 잘 받진 않아요. 만약에 그 종목이 3년 동안 조정을 받는다, 그 종목은 매수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빠진, 월봉에서 30% 빠져야 돼요. 시청자분들. 월봉에서 30% 빠지는 낙폭 과대된 종목들. 자,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 제약주들이 또 반등을 해주죠. 정권 바뀌고 나서.
그렇죠? 근데 제약주들이 과연 정권이 교체가 돼서 반등이 나온 걸까요? 아니면은 정말 낙폭이 과대가 돼서 너무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걸까요? 저는 낙폭 과대돼서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한미약품도 강하게 반등 나오죠? 한미약품이 왜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왜? 뭐 임상실험 성공을 해서요? 저는 그거보다도 차트를 먼저 만들어놨어. 그리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재료를 이제 띄워야겠죠. 뭐든지 주식은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앞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바닥을 다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건물을 올려요. 그렇죠?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죠. 한미약품 작년에 악재 공시 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낙폭 많이 과대됐죠? 급락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바닥을 많이 다졌어요? 그리고 올리죠?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과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의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뭐냐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 당연합니다. 다만 제약주들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외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도 올라가는 게 다 낙폭이 과대됐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그거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분석해서 전문가님 나 이거요. 뭐 얘네들이 임상 실험하고 어제 판매 허가 떨어지고 FDA 승인 발표 났대요. 그거는 나중의 일인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정말 재료를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분들이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재료를 많이 알고 있고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매수를 못해요. 항상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이세요. 재료를 많이 알고 있는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재료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바닥주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그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저점 바닥의 기준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2, 3년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요. 2, 3년 동안 하락한 업종 기준 그리고 불황 업종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 무관하다라는 거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 몇 프로 30%에서 50% 30%부터 매집 시작 50%까지 그래서 한 종목당 비중은 30% 늘리지 않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계속 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제가 배너가 이쪽 왼쪽 편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배너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방송을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일단은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SK텔레콤도 그렇고 저는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를 저는 보고 싶어요. 제가 이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타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아 맞아 이 전문가 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익숙하실 수도 있고 채널 돌리시다가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건데 SK하이닉스는 어떤 종목이에요?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의 대장주예요. 그쵸? 근데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와 반도체 업황들이 이제 2015년도, 2016년도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2016년도요. 2016년도 거의 이제 5월달 상반기 거의 끝나갈 무렵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 구간이고요. 보통은 3년 정도의 조정을 받아버리면 2년, 3년이죠. 그래서 2, 3년의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불황이라기보다는 조금 관심을 좀 많이 못 받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시장 그리고 IT 시장 쪽에서는 조금 1순위였는데 지금은 뭐 대만 쪽에서 밀려나고 일본 쪽에서 밀려나고 계속 밀려나가고 그리고 지금 뭐 중국 쪽에서도 밀려나갈 실정이고 근데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시장이 조금 더 확대가 된다라는 거는 공장 증설인 거예요.
공장 증설. 그래서 LG, 그리고 삼성, 그리고 SK, 얘네들 공장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어디요? 중국에도 만들고 있고요. 베트남에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뭐 충주, 그리고 뭐 저기 파주, 그리고 저기 평택. 얘네들이 왜 자꾸 만들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을 확대를 하니까, 할 거니까, 앞으로 더 할 거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심심하다고 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앞으로의 성장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보시면 얘가 51%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51%. 그러면은 얘네가 어디까지 빠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또 질문하실 거예요.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증권사를 보시면 증권사의 그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 그러면은 고점, 가격 빼고 그리고 저점. 이 25,650원을 빼보면은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이게 51%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30%부터 매집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실 때요, 시청자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투자가 양봉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당해요. 양봉에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 떨어지는 음봉에서 매수를 하세요. 떨어진 음봉. 그래야지 덜 물리고, 그리고 빠른 수익으로 전환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음봉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면 무서워하세요. 근데 그게 경험 차이인 거예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제가 진짜 이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많이 편해진 것도 있어요. 시청자분들하고 지금 제 앞에 시청자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방송을 하면은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만나요. 왜냐하면은 앞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양봉에서 매수를 안 하면 얘네들이 안 데려갈 것 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항상 고점에 물려요.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계좌가 안 늘어나요. 근데 제가 말하면서 되게 여유롭지 않아요? 시청자분들? 제가 해왔던 방법대로 저는 벌고 있으니, 그리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 어렵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기준 딱 정해드리잖아요. 2, 3년 조정받은, 그리고 30%부터 매집 시작하는, 그리고 50%까지 30% 비중 맞춰주는, 딱 이것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설프게 소형주, 뭐 시총액 뭐 700억도 안 되는 500억 미만인 종목들, 이런 거는 공략하지 마세요. 시청자분들께서 그 재무제표도 안 보시고 그냥 어설프게 매매하고, 뭐 최근에 또 S마크 간다고 해서 S마크 또 추격했다가 또 물리고, 지겹지 않으세요? 시청자분들? 저는 그런 투자가 정말 지겨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뭐라고 해요. 그렇게 투자하시면요, 계좌가 마이너스 나는 거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음봉에 떨어질 때 겁내시는 거요, 잠깐이에요. 잠깐인데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매매하실 때 계좌가 정말 신기한 게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저는 제 방송을 하면서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월 누적을 해서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매하고요, 기다렸다가 올라가서 재료 뜨니까, 기사 뜨니까 그때 매도를 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청자분들. 내가 지금 뭐 원금 회복이 안 된다, 난 빨리 원금 회복을 해야 된다, 급할수록요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시장은요, 2, 3년 동안 조정을 받았으니 앞으로 2, 3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시장을 만들어가요. 근데 이번 하반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시장 계속 올라갈까요? 이 SK 하이닉스 계속 올라갈 것 같으세요? 한 번 정도는 또 조정을 받아야지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소처럼요, 무게감이 높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내려가야지 강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 너무 급등주 잡으면서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시장이 좋은데 대형주들 하나들은 뭐 가지고 있을 거겠죠? 저는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총 하세요. 왠지 아세요? 없거든요. 시장 좋을 때 시청자분들께서 맨날 뭐 테마주, 소형주
이것만 들고 있으니 뭐 매매하는 이 맛이 날까요? 응? 자, 그리고 카카오도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대표적인 흐름만 제가 먼저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차트를 열어봐서 2, 3년 동안 조정을 받은 그리고 조금 큰 우량주, 대형주 중심으로 먼저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형주로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총액은 웬만하면 1,000억 미만인 종목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못해도 700억 미만인 종목들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그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하다가 조금 뭐 양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도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기준이 잡혀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재미나게도 수익이 날 겁니다. 자, 카카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조정을 받았죠? 2017, 2016, 2015, 2014. 그럼 3년 동안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쵸? 3년 동안 이상하게도 18만 원짜리가요. 얼마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마이너스 60%까지 조정을 받습니다. 시청자분들 계좌 어떤 분들은요. 정말 뭐 그 테마주를 60%를 들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30%부터 시작해서 10%, 10% 남아서요. 10% 정도는 잠깐 기다리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웬만하면 안 빠져요. 그래서 그런 거는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하락한 종목, 하락한 업종에서 이 종목이 왜 가야 되는지도 얘는 재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앞으로 10만 원 이상대까지는 목표를 보시면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3년, 2, 3년이라는 기준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30%에서 50% 그때부터 눌림 매집이라는 걸 제가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정리가 좀 되시죠? 추격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좀 뭐 앞으로 매집을 하더라도 성장주를 투자를 하시더라도 어렵지 않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이 월봉으로 찾는 방법이에요. 어설프게 초보자분들 뭐 일봉으로 투자를 한다? 그런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저는 그 단타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장기간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수익률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런 거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유일하게 투자를 하면서 정말 좀 마음 편안하게 우리 뭐 주식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계속 HTS 열어보고 안 가는 거 계속 본다고 해서 그 주가가 올라가답니까?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안전하게 잃지 않게 그리고 눌림목에서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다음 강의도 이제 후속 2편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저는 더 새롭게 그리고 재밌는 강의 준비를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 9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